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꽤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주말 동안의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간의 강세,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기준 65,000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만 달러대까지 다시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등 한번 가보지야 비트코인 7203달러, 이더리움은 3780달러. 그 외 다른 알트코인들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미국 기준으로 주말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약간 좀 재수가 없는데요. 암호화폐를 증오하는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2마리가 게리 겐세이에게 서한을 발송해가지고 알트코인 ETF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웃기는 자식들인데요. 그들은 멍멍거리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시장은 심각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알트코인들은 더 개판이기 때문에 ETP나 ETF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샘 뱅크만이 미국 민주당 중심으로다가 정치인들에게 뽀찌 찔러줬을 때는 좋다고 낼름낼름 받아먹다가 이제는 또 갑자기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은 낸시 팔로시를 포함해가지고 뭘로 악명이 높습니까? 내부자 거래 정보 가지고 미리미리 주식이라든지 옵션 거래를 통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내로남불의 극에 달한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한편 어제 또 재미난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SEC 홈페이지가 갑자기 다운된 것입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꽤 장시간 동안 SEC 홈페이지가 마비됐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몇몇 사람들은 게리 겐슬러 다시 한번 개망신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공개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몇 개를 들고 있을까? 5,689개를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량을 이번에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핫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지 위험하겠으리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지갑으로 옮겼다. 자, 그리고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공개를 했는데요. 엘살바도르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10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기부금으로써 보내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올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과정 속에서 이제 금은 뒷전이고 사람들이 비트에 올인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이 금과 비트코인을 모두 매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비트코인 모두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경험을 공유를 했었죠. 저번 불장 시작 때 저도 똑같이 했었는데 금에 투자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수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르기야 올랐죠. 쥐똥만큼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다른 알트코인들은 10배, 20배 막 이렇게 올랐었죠. 그래서 또 누가 이렇게 금과 비트코인 동시에 매집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애지간하면은 암호화폐 몰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은 저는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가 없죠. 아니 뭐 근데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에 금이 좀 올라줄지 시총이 워낙 높아가지고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지 간에 금과 은 하면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알려진 로버트 키요사키는 금도 좋아하지만 특히 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광산들도 소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과 은은 가격이 오를수록 채굴량이 늘어난다. 석유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이 나는 우월하다라고 본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했었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로버트 키요사키는 중국 공산당을 겁나게 싫어하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수년 전에 중국의 금광을 샀어요. 그래서 금을 막 캐고 있는데 금이 잘 나오니까 이 더러운 공산당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금광을 강제로 뺏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하면은 이를 가는 로버트 키요사키. 다음으로는 최근에 블랙락 ETF에 비트코인 20만 개 이상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스트러지에 20만 개 이상 보유가 되고 있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비트코인을 2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미국의 개체가 있었으니 누굽니까?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 21만 392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며 작년 7월 이후 아직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막 퍼드를 날리면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던진다 라는 소문과 함께 가격을 과거에 떨어뜨리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던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될 수가 있겠죠. 미국 정부도 멍청하지 않다라면 비트코인을 좀 더 보유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조금씩 던져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편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뱅가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만큼이나 유명한 자산관리 회사인데요. 이놈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CEO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현물 ETF는 장기 포트폴리오에 속하지도 않고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CEO가 올해 은퇴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자리를 내주게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뱅가드도 현물 ETF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랑 좀 내려가죠. 이어서는 작년부터 나왔었던 소문이죠. 카타르 국부펀드가 5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혹은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문. 특히나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미스터 헌드레드 지갑이 카타르 국부펀드 소유가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보안 및 분석업체인 아캄에서는 미스터 헌드레드 월렛을 업비트의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ETF 관련된 업데이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크게 둔화가 됐다. 즉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물량을 던지는 쪽과 수요를 받아주는 쪽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요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기준으로 어제 순유입 금액이 1억 3,200만 달러, 그 전날인 6억 8,300만 달러와 대비했을 때 80% 급감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난 물량은 1,434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수요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거시경제와 암호화폐 관련된 분석 정보를 전해주는 런던 크립토 클럽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전에 이런 트윗을 내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수요가 많이 올랐다. 오늘 미국 기준으로 오늘 수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지대로 된 펌핑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러지가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마이클 셀러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매입했다라는 트윗만 올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오르고 있죠. 자, 주말 동안에 역전 드라마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매도자들이 더 많고 사는 사람들이 적었었다. 반등할 때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면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부디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플러스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주요 지지 구간이 64,750달러다. 해당 구간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676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알리 마르티네지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4,750달러에서 66,700달러 사이에 견고한 지지선이 있는데 해당 가격대에서 비트코인 27만 5천 개가 매집이 되었었다. 따라서 일단은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무너지면은 추가적인 하락 각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제 떠나가고 있을 때 무려 2억 4,2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롱치고 있던 사람들이 가루가 됐었던 하루였었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과열됐었던 펀딩 비율이 중립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지금부터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68,500달러 위로 올라올 수 없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비트코인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닥터 프라핏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좀 가격 떨어졌다고 지금 매도하는 애들은 뭐냐? 비트코인 지대 상승 슈퍼사이클은 시작도 안 했다. 10만 달러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원래 비트코인 조정이 진작에 나왔었어야 맞죠. 근데 현물 ETF가 물량을 워낙 많이 흡수를 하다 보니까 언제 조정이 나올지 정확히 짚기가 어려웠었는데 과연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 후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트레이더 팀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도 전고 뚫어줘야죠. 만약에 밀린다, 3,500달러 아래로 밀린다, 그러면 3,200달러 선까지 하락하게 될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패치 AI, RNDR 외에도 돌풍을 일으켰었던 AI 코인이 있었죠. 바로 타오입니다.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는 만약에 타오가 400에서 500달러 사이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같은 경우는 카타라는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을 눈여겨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정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카타, 개코인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패치 AI가 2달러 50센트 이상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과연 주말 동안에 반등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앱토스가 구글 클라우드와 웹3 게임 관련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 개발자들은 앱토스가 제공하는 웹3 게임 도구 및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최근에 바이낸스 웹3 지갑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찐불장 때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또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말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반등 좀 가지야 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도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그리고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